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식이 이틀째 치러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종단과 정당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문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야당 대표들도 빈소를 찾아 위로의 뜻을 보탰습니다. 현지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남천성당.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위해 성당을 찾았지만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배달된 조화도 모두 반입이 거부됐습니다. 경호원들도 방문객 신원을 꼼꼼히 확인하며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강 여사의 성당 동료 등 일부 지인들만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남천성당은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됐지만 주변은 조문을 시도하는 사람들로 온종일 붐볐습니다. 문 대통령이 종당과 정당 대표 등에 한해 조문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천주교와 불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강 여사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강 여사의 시신은 내일 오전 장례 미사가 끝나는 대로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마련된 장지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검증 작업이 총리실로 이관된 이후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부산시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은 이러다가 신공항 이슈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는 것 아니냐며 연말까지 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 부산시는 여기서 빠지라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여야 부산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부산시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 시작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적어도 10년을 하는 동안은 난 그 단계를 완전히 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놓고 우리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이 여와 야를 초월하여 부산 시민의 삶, 부산의 미래에 대한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부산의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이 신공항 문제를 이관받은 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주장하면서 김해공항 확장을 진행 중인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관련해서 수백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죠.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산시도 하지 말아야죠. 관문공항 끝까지 추진하겠다면. 신공항 이슈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여권이 신공항을 방치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올해 안에 총리실이 신공항 문제를 결론내지 못하면 부산시는 신공항 논의에서 빠지라고 충고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정치적 문제에 들려서 또다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협치를 위해 처음 마련된 부산시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 여야 간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영사관 인근에 항일거리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항일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는데요. 관할 동구청은 이를 불법 조형물로 규정하고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사이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강제징용 판결 1주년을 맞아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항일거리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화단을 점거하자 동구청 직원과 경찰이 저지에 나서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1주년을 맞아 일본 영사관 주변을 항일거리로 지정한 뒤 시민들에게 항일 정신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격렬히 버텼고 동구청은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우려돼 표지판 설치를 일단 용인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집회가 시작된 지 1시간여 만에 표지판을 거리에 설치했습니다. 끝까지 기억하고 제대로 된 사죄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동구청은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도로 점용 허가 규정에 부합하지만 표지판은 역사적 의의가 없는 데다
시민단체가 임의로 이름을 붙이면 혼선이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불법 조형물인 만큼 조만간 강제 철거 등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동백전을 아십니까? 바로 부산형 지역화폐의 명칭입니다.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300억 원 규모로 시범 발행을 하겠다는 게 부산시 계획인데요. 소상공인과 시민단체가 이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게 무늬만 지역화폐지 사실상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라는 겁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지역화폐 내용은 제로페이, 부산시는 박수하라! 부산형 지역화폐 발행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발행 2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 소상공인, 시민단체가 부산시의 지역화폐 발행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민관합동 지역화폐 추진단에서 합의한 선불 충전식 카드형 지역화폐 대신 사실상 제로페이 방식의 지역화폐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선정을 위한 부산시 평가 제안서의 주요 항목이 제로페이 가맹점 활용 방안, 모바일 가맹점 확보 등 제로페이 활용도를 고려한 지표로 구성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제로페이 활용 방안에 대한 항목과 또 활용 방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업체에 대한 배점을 많이 준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을 무대로 한 제로페이와 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는 근본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 계획대로라면 지역화폐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문제가 된 평가 항목은 대행사 선정 이후에도 조율이 가능하며 부산형 지역화폐는 충전형 선불카드가 우선이라는 데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출발 전부터 삐걱대는 부산형 지역화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대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생소한 세계죠. 이 미술품 경매 시장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떻게 판매되는지 한편 살펴보시죠. 정세민 기자입니다. 경매 시작과 함께 낭낭한 경매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작품의 소개와 함께 경매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응찰자들의 번호판이 바쁘게 움직이고 한쪽 구석에서는 전화로 또는 서면으로 응찰을 대신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서울 옥션이 지난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부산에서 개최한 미술품 경매 시장입니다. 전체 출품작은 75점, 추정가는 약 70억 원. 이중섭과 이우환, 줄리아 노피와 데미안 허스터 등 시대별로, 분야별로 다양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부산 지역 미술품 애호가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저 작품이 좋아서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저마다 목적은 달라도 내가 좋아하는 숨은 보물을 쟁취하기 위한 경합은 치열합니다. 이번 경매에서는 일본 작가 야유이 쿠사마의 작품 호박이 10억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국내 작가의 작품 가운데는 고 청경자 화백의 볼티모어에서 온 여인과 유영국의 워크 두 작품이 각각 4억 5천만 원으로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에 계신 컬렉터분들이 실제로 경매라는 것을 체험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프리뷰라든지 경매를 진행함으로써 좀 더 경매를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대중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의 낙찰률은 70%에 전체 낙찰 총액은 37억 원으로 불경기 속에서도 꾸준한 부산 지역 미술 시장의 뜨거운 열기와 애호가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 경호경비단이 발대식을 갖고 완벽한 경호 경비를 다짐했습니다. 오늘 오후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경찰 특공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대테러 진압작전과 인질 구출작전, 드론 격추 전술 등을 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감용 경찰청장은
참가국 정상들의 완벽한 경호 안전과 빈틈없는 최상의 안전 상태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경비단은 다음 달 15일부터 경호 경비를 강화한 뒤 23일부터는 가포 비상 근무에 돌입합니다. 부산의 소방관 3명이 차를 타고 창원에 있는 터널을 지나가다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지난 28일 밤 9시쯤 성치훈, 조백은 소방교와 김준근 소방사는 창원 구람 터널을 지나던 중 화물차 아랫부분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터널 옥내 소화전 호스를 끌어온 뒤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진화 장비도 없는 소방관들이 용감히 진화에 나서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분권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지역방송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이 오늘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분권과 지역방송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방송사 노사와 방송학회,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와 웨이보 등 국내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대로 지역 지상파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들 사업자의 수익 일부를 지역방송 발전기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마을 장학금과 한국노총 장학금 문제를 추적 심층 보도한 부산 MBC 임선흥 기자가 오늘 서울 방송회관에서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임 기자는 수십 년 동안 세금으로 지원된 이들 장학금이 집행 과정에서 특혜성 등 각종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개선 대책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